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오늘은 조 비테일의 뭘 해도 되는 운명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자인 조 비테일 박사는 존 아사라프와 함께 시크릿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저자는 정말 유독 파란만장한 삶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오하이오주의 중하류층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철도회사에 다니며 4명의 아이들 생계를 책임졌고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주부의 역할을 맡으셨죠. 10대 때부터 희곡과 소설을 써 책을 내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이후 무려 30년간 힘겨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댈러스에서는 노숙자로 살았고 휴스턴에서는 10년 넘게 빈곤하게 생활했으니까요. 댈러스에서 노숙자로 지내던 당시 저자는 집도 없고 차도 없어서 댈러스 공공도서관에 숨어 지냈습니다. 밤에는 도서관 앞에 있는 공공의자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도서관에 머물렀어요. 당시 저자가 숨어 지내던 도서관 600번 구역에는 심리학, 철학, 형이상학, 성공, 처세술 분야의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내는 동안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신념의 마력,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같이 고전적인 자기계발서들을 수십 번씩 읽고 또 읽으면서 결국 저자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된 겁니다. 저자는 의식이 깨어나는 것에도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의식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낍니다. 혼자라고 느끼고 아무런 힘도 없다고 느끼는 거죠.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한 역량도 없으니 여러 의미에서 좀비와 같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죽은 채로 걸어다니는 것과 똑같다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그랬었다고 회상합니다. 두 번째는 임파워먼트 단계인데요. 자신에게 생각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때 보통 시각화와 확언을 시도하고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조금 애매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무언가를 비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를 비난한다면, 그러니까 정부가 문제다, 가족이 문제다, 이웃이 문제다, 직장 상사가 문제다, 경제가 문제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의 피해의식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러니까 새로운 성과를 얻는 방법도 배웠고 이제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임파워먼트 단계로 들어서는 중이라고 강조하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피해의식 단계에 계속 있으면 당신은 살아가기 어렵다. 어떤 면에서는 죽음에 더 가깝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을 비난하고 있는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가? 임파워먼트 단계는 무한한 자아로 다가서기 위한 관문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신념과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상 우리는 이 두 단어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이 두 개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자는 신념이 먼저, 그 다음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근원에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신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념과 믿음은 둘 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요. 저자는 믿음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세상,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 고귀한 힘에 대한 믿음, 이렇게 말이죠.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 혹은 더 고귀한 힘을 믿지 않기로 했다면 그 이면에는 그 사람의 강한 신념이 깔려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결국 신념을 바탕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그토록 중요하지만 대부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신념은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대개 과거에 비추어 스스로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역시 과거에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가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그런 신념을 바탕으로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신념인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토대로 지금부터 제가 정말 유용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까지 신념과 믿음을 구분했다면 이번엔 사실과 신념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냥 생각했을 때 사실 신념 같은 단어들은 뭔가 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죠. 여러분은 노란 연필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보통은 글을 쓰는 도구, 무언가를 그리는 도구로 볼 겁니다. 가운데에 HB, 흑연이 박혀 있고 끝에 지우개가 달린 노란 연필. 이건 사실이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 노란 연필이 행운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신념이에요. 똑같은 예시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연설할 때 보라색 셔츠만 입어. 보라색 셔츠를 입으면 그날 연설이 진짜 잘 되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보라색 셔츠에 대한 신념입니다. 그 셔츠가 보라색이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 셔츠를 보고 우리 대부분은 그 색상에 대해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보라색 셔츠는 내게 최고의 연설 능력을 부여한다라고 말하며 사실에 투영하는 감정, 그것이 바로 신념인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보통 측정이 가능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연필의 외적인 특성에 동의하죠. 노란색이다, 몇 센티미터다 등등의 방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연필이 행운의 상징이라고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니라 신념인 거예요. 결국 정리하면 모두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모두가 동의한다면 이는 사실에 가깝고 이견이 존재하거나 혼란과 의문을 마주한다면 그건 신념의 특성을 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의 신념 중 어떤 신념이 지금의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고 여러분이 바라는 성과를 얻도록 뒷받침해 주는지 스스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은, 그리고 수십억 명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신념을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저는 사업을 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는 힘들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모두 이 말에 동의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여러분의 신념인 거죠. 우리는 신념이 이끄는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신념을 바탕으로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웹서핑할 때나 유튜브 알고리즘을 생각해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신념에 맞는 부분만 봅니다. 그러다 신념과 일치하는 부분을 보고서는 봤지? 내가 그랬잖아 라고 말하죠. 유튜브 알고리즘도 똑같아요. 자신의 건강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사람의 피드에는 각종 건강 관련 채널들로 피드가 도배되어 있을 겁니다. 직장을 탈출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온통 경제적 독립과 파이어족에 관한 피드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식이다라는 신념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수백 개의 주식 관련 채널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 비테일 박사는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말해주는데요. 결국 내면의 신념을 바꾸면 여러분은 스스로의 인식과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우주를 바라봐도 이제는 그 우주가 새로운 신념에 들어맞는 것들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뇌과학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거울 뉴런은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에 맞는 짝을 찾아내는데요. 칼 융을 비롯한 심리학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것을 거울처럼 반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내면을 바꾸면 전혀 다르게 반영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 있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거울을 바꾸면, 그러니까 특정 색이 들어간 거울로, 금이 간 거울로, 확대되어 보이는 거울로, 날씬해 보이는 거울로 바꾸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겠죠.
그래서 저자가 인생은 시각적 환상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우주에 살아가면서도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신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들 자신의 신념에 들어맞는 것들만 선별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제한하는 이 신념을 갈아 끼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저자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눈앞에 여러분들의 신념을 한번 써보세요. 시간이 별로 없다. 돈이 별로 없다.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충분히 잘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적어본 것들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없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지? 이 질문은 저자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근거가 없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신념 말고 다른 걸 믿어보는 건 어떨까? 기존에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했던 신념의 의문을 품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어차피 근거도 없는데 좋은 쪽을 믿어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라고 말이죠. 이렇게 새로운 신념을 찾고 받아들이는 건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꽤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일 때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가 바로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새로 깔고 있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신경 가소성으로 인해 여러분 뇌 속에는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그렇게 여러분에게는 훨씬 좋은 신념이 탑재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정말 소소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소한 일상들을 통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소개팅을 해도 늘 결과가 좋지 않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소개팅을 진짜 계속했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만나봤지만 결과는 매번 별로였어요. 괜찮은 사람들은 이미 다 임자가 있더라고요.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경험들을 만들어낸 신념인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충족적 예언을 창조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 저자는 괜찮은 사람들에게는 임자가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반박할 수도 있겠죠. 이건 그냥 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근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 이 신념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신념을 바탕으로 그 근거들을 수집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중 괜찮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미 임자가 있다는 건 타당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그동안 스스로를 제한해 왔던 신념을 몰아내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누군가는 저는 3번이나 카페를 차렸지만 전부 망했어요. 경쟁이 너무 심해서 카페가 성공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마주한 상황에 부여한 의미가 그 상황을 만들어낸 신념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경쟁이 너무 심해서 카페가 잘 되는 건 쉽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의식적으로 카페를 차린 거예요. 자신의 무의식적인 신념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페가 망했을 때 그때 이제 이 무의식적인 신념을 쏟아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저자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최근에 이탈리아에 갔다. 그곳에서 커피를 엄청나게 마셨고 엄청나게 많은 카페를 봤다. 길 모퉁이마다 카페가 있었고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커피를 들이켰다. 내 경험과 신념은 저는 3곳에서 장사를 해봤어요. 성공하지 못했죠. 경쟁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사람의 경험과 신념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용서하라.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라. 자신에게 친절하라. 자기 징벌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많은 사람이 심리적인 채찍질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죄책감을 느껴야만 운동하러 헬스장에 간다는 식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의 동기부여는 오래가지 않는다. 부정적으로 동기를 얻으면 과정을 즐길 수 없어 결국에는 빠르게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는 그만둔 자기 자신을 또다시 징벌하며 살아간다. 자기 징벌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자기 감사는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확신의 근육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은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잘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뭘 해도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보이죠. 분명히 비슷한 노력으로 같은 시도를 했는데 누구는 승승장구하고 누구는 나락에 빠지는 그 이유는 뭘까요? 분명한 건 돈, 인맥, 학력, 성격 같은 것들이 원인은 아닐 겁니다. 그 두 사람은 각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신념을 바탕으로 어떤 것들을 믿고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이 같은 거울을 통해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어떤 신념과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어떤 거울을 통해 여러분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